오늘의 주제는 이름만 들어도 화나는 화병입니다. 네, 증문즉답인 만큼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명절만 지내고 나면 어김없이 일주일 동안 몸이 쑤시고 머리가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또 평소 같으면 별일도 아닌 일에도 욱하는 감정까지 생깁니다. 이번 추석을 지내고도 역시나 며칠째 멍치에 뭔가 덩어리 같은 게 걸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벌써 다음 명절이 두려운데 어쩌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사연자처럼 명절만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 받아서 뭐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네.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명절 음식 기름 냄새 때문에 좀 약간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화병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교수님. 기름 냄새도 화가 나고요. 사람 냄새 더 화가 나죠. 사실 지금 네. 명절 끝나고 2주까지가 거의 상담계의 극성수기입니다. 아, 워낙에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는 시기인데 실제 저희 센터에서 혹은 저희가 상담하는 현장에서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명절이 끝난 곧 설 지나고 나서 3월 달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서 9월, 10월이 화병 환자가 가장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에 달하고 거기에 화병 환자 7명 중에 1명은 50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역할 하고 있고 또 자식 역할 하고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이 시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유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일단 그 시기 말의 잔치가 벌어지고요. 일의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다 갱년기까지 겹치면 정말 이게 3종 세트가 다 몰려오는 거거든요. 이 시기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응어리가 잘 풀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 곧 꺾인 마음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곧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명절 이후에는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화병이라는 말 정말 많이는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화병이 어떤 병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화병,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일단 화병이라고 하면 지금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명절 지나서 며느리한테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장기간 결혼하면서부터 쌓인 그런 스트레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화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폭발이라고 해서 분노로 폭발한다기보다 신체 증상으로 폭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슴. 그래서 기가 막히다 할 때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슴 답답함, 그리고 심하면 두근거림까지 생기고 화병이다 보니까 열이 자꾸 올라가는 증상. 이런 증상이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혹시 심장 문제 아닌가 검사를 해보시는데 검사해보시면 정상으로 나오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화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게 되면 화병이다 이렇게 하고 진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저도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을 당신 화병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정신의학적으로 화병은 공식 진단이 아닙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DSM이라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편찬한 진단 체계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요. 화병은 현재 버전에서는 없고요. 전 버전에서는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수록되어 있는 부분에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말은 특별히 한국의 문화적인 어떠한 특성들이 이 환자분들에게 화병을 일으키고 화병 증상들을 표현하게끔 만든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진단은 공식 진단인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드리곤 합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제가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울증은 모든 것들이 다운되고 좀 방전된 상태, 불안증은 좀 모든 것들이 긴장되어 있고 예민한 상태, 화병은 분노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분노에 매여 있는 이 마음은요, 이제 신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인의 마음의 병,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마음속의 시한폭탄, 이 화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KBS 실시간 참여 어플이죠. 티벗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화병은 과연 어떤 분들에게 많이 걸리는지 오늘 나오신 교수님 분들의 실제 환자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그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선용 교수님 환자 사례인데요.
수십 년째 부당한 대우 다 내 탓이로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머니, 여보 식사하세요.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오늘 늦을지도 몰라. 또 백수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려고 그러지. 아유, 식사라도 좀 하고 나가요. 아, 됐어. 당신이나 먹어. 여보, 냅둬라. 당체가 집에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찌개가 있어, 국이 있어. 이걸 반찬이라고 했니? 이른 나이에 결혼해 갖은 구박을 받으며 지내온 소심 씨. 아이고, 너는 이게 청소라고 하고 있니? 이따위로 하니까 방구석이 전부 먼지지. 죄송해요 어머니. 한다고 하는데. 그래 딸. 얘, 너 네 시누집 가서 청소 좀 하고 와라. 가는 길에 걔가 좋아하는 김치랑 반찬 몇 가지 해가지고. 걔가 요즘 엄청 바쁘단다. 근데 어머니 제가 요즘 식당 일이 너무 바빠서요. 지금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텨온 시간이 무려 30년. 가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지만 여보, 나 정말 요즘 너무 힘들다고. 아이, 당신이 좀 이해해. 나 요즘 몸도 많이 아프고 이제 힘들어서 식단 일 못 하겠어. 아니, 오늘따라 왜 이래? 아이, 참. 박지? 지금? 알았어. 여보. 아우, 저 배짱이.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너는 꼴이 그 모양이니?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바깥으로 나가는지 입술이라도 좀 바르고 다니든지. 아휴. 끊이지 않는 노동에 소심 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지만 이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냄새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사사건건 끊이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끼는 소심 씨. 쌓여왔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머. 진짜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요. 진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 현재 실제로 저렇게 시집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야, 이건 진짜 좀 그래요, 선생님. 네. 이게 드라마 같지만 현실은 더 드라마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이 화병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집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하면 이게 통증까지 생기고 열이 나고 그래서 화병이 되는 건데요. 오랫동안 참다가 지금 아직 폭발하는 모습까지 보이지는 않으셨는데요. 이게 폭발하게 되면 이렇게 분노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해지는, 지금 가슴 답답한 정도로 말씀하시지만 더 심하면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도 생기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드라마보다 조금 더 현실이 더 안타까운 거는 저럴 때 남편분이 또 외도까지 하시는 경우가 아이고.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옆에서 보고 듣기만 있는 해도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래서 생병- 화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니 오늘 아침 먹은 게 여기 탁 걸린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이호성 교수님께도 네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네네. 중에 저렇게 시집살이로 고생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엄청 많은데 우리 정 교수님이 너무 방글방글 웃으며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저 사례를 보는데 막 화가 제가 막 치밀어가지고 근데 이 상황들을 오래 보다 보면 이제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요. 제가 만났던 사례 중에는 70대 며느리하고 90대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20대에 시집 오면서 바로 인물 없다, 요리 못한다, 너는 생긴 게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못마땅해서 20대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이 결혼해서 20년째 안 돼가지고 남편이 돌아갔어요. 남편 돌아갔더니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렇게 또 때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90대가 누워 계신데
누워 계셨는데 누워 계실 동안에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곁에 있는 걸 이렇게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 사연이 알려지게 됐냐면 이분이 우연히 이제 복지관 현장에 나오시게 되셨고 그 복지관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이 연결이 돼서 이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셨나 여쭤봤는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팔 여기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쪽 팔 위쪽을.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봤더니 한여름에 긴 팔 입고 오셔서 여기 봤더니 여기 이렇게 우묵 파인 겁니다. 팔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두렵고 이제는 덤빌 엄두도 안 나게 되니까 그때마다 자기 살을 계속 이렇게 문지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안쪽이 우묵 파인 겁니다. 이분이 이런 상황으로 있다가 그때까지도 시어머니 두려워서 아무 얘기 못 하시다가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병원 가셨고 분리가 되면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거의 다 회복이 되셨습니다. 네. 자, 이호성 교수님께서 뭐 수중 빽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화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데요. 그렇다면 화병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화병에 대한 퀴즈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병에 잘 걸리는 성격이 따로 있다. OX입니다. 과연 뭘까요, 박규리 씨? 저는 X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화병이라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문제지 뭐 성격이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X로 했습니다. 네, 조 교수님 어떤가요? 제가 박규린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O를 좀 들고 싶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이냐 성격이냐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들을 더 해봐야 되는데요. 몇몇 연구에서는 특별히 화병에 취약한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존감이 낮은 성격. 두 번째로는 완벽주의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몇 가지 좀 더 이제 얘기를 드리면요. 가족분들 중에 우울장애가 있거나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가족들이 좀 더 화병에 걸리기가 쉽고요. 또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많이 입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화병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요, 화를 많이 참아야 되는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대인관계에서요, 그것을 풀어내는 기술이나 방법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화병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화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도 퀴즈로 보겠습니다. 화병은 치료하면 고칠 수 있다? 네. O. 아니 이거는 제가 O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O를 들었어요. 뭐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같은 마음이에요, 정 교수님. 예, O가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만약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라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겠죠. 네. 예. 이게 감정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신체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게 화병이기 때문에요. 이 신체적으로 정말 심해지기 전에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일찍 발견하고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까 이호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리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리되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가 훨씬 더 빠르게 되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퀴즈로 풀어봅니다. 만나보시죠. 화병은 소리를 지르면 치료된다. 이건 어떨까요? 아유, 뭐 이거는 말할 게 없습니다. 화병이 가슴 답답한 병 아닙니까? 그럼 질러야죠. 이게 질러야 이게 풀리거든요. 저는 그래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지르고 나면 이게 풀려요. 근데 안 지르고 나면 이게 속에서 밤에 잘 때도 생각이 나고 이게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좀 질러야 될까요, 교수님? 이 부분은 네. 이게 O라고 할 수도 있고 X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할 때는 소리를 지르면 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풀리고 나서가 또 문제거든요. 또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랑 비슷합니다. 너무 심할 때는 소리를 질러서 풀어주는 것도 좋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풀어내는 것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 이게 더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